안녕하세요. 50억 아빠입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로 코인 투자에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시장이 끝났다는 비관론을 믿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코인 시장은 현재 저점에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는 많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 FOMC에서 연준은 양적 긴축의 테이퍼링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방향성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21년 11월 4일에 연준은 지금과 반대인 양적 완화의 테이퍼링을 발표했는데 발표 며칠 뒤 시장은 상승장을 마감하고 대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의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속도와 규모를 줄인다는 의미로 시장의 축제가 끝났다는 발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정반대인데 양적 긴축의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현 시점 시장에 상승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4시간봉 차트를 보면 강한 상승 파동 이후에 채널 형태로 하락 조정을 받다가 채널 밑으로 하방 돌파가 나왔는데 저는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하락을 결국에 다시 말아 올려서 채널 안으로 복귀한 다음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을 제가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브리핑을 올렸는데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셔서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관점과 정보들을 올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려드린 브리핑을 보시면 이 채널 밑으로 이탈한 다음 일정 시간 머물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복귀하면서 깃발형 패턴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을 올려드렸고,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폴리코노미를 본격화하고 대선 전까지 2천억 달러의 자금을 풀 것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뜻인데, 현재 재무부 현금 잔액이 9,300억 달러이고 국채 재매입을 통해 자금을 풀 것이다. 최근 미국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상당한 현금 잔액을 확보한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돼지 저금통이 빵빵하게 찼고, 도이체뱅크 예측에 따르면 재무부가 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넘쳐나는 여유 현금으로 눈먼 돈을 뿌릴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대 초반 이후 20년 만에 시장 개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5월 1일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채권을 바이백한다는 발표를 했고, 매주 3조 원씩 7월달까지 총 20조 원의 채권을 사들이겠다는 건데, 지금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살려주기를 하기 위해서 옐런과 파월이 노력을 하고 그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며, 앞선 영상에서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유권자들이 경기가 좋다고 느끼면 재선 확률이 67%고 경기가 불황이라고 느끼면 재선 확률이 33%로 떨어진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44%, 바이든 38%로 계속해서 바이든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지지율을 올리려면 돈 풀어서 자본시장 살려주고 경기 부양 무조건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무부에서 돈을 풀게 되면 시장에 주입된 유동성의 힘으로 다시 강세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연준은 돼지 저금통 말고도 유동성을 투입할 다른 카드가 있는데, 몇 번 언급드렸던 역환매 조건부 채권 RRP인데, 여기에 지금 사용 가능한 자금이 4,380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 RRP의 자금을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 구매로 전환하게 되면 시스템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은행은 투자와 대출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주입되며 상승장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재무부의 돼지 저금통에는 약 1조 달러의 잔고가 있으며 RRP까지 합치면 총 1조 4천억 달러의 투입 가능한 유동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이것의 일부를 활용할 경우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동성이 주입되면 시장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진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상승장 랠리의 지속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900년대와 2000년대 사이의 미국 금리를 보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고금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를 보면
보면 이 당시에 무려 5배나 되는 상승을 이어갔다는 것인데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증시의 연간 상승률이 금리가 하락할 때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증시 상승을 견인한 것인데 지금 현재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고금리를 버틸 만큼 경제가 충분히 건강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1분기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고 IMF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증시를 앞으로 밀어붙일 만큼 충분한 동력을 제공할 여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고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알아야 하는 것은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같은 이런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깊이 들여다보면 현재 코인 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글로벌 경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 주황색은 오래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총 금액을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으로 대략적으로 데이터화시킨 것이고 파란색은 이번 시즌에 새로 진입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총 금액을 나타냈는데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신규 고래들이 매수한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신규 고래들의 평단가가 얼마냐면 6만 달러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56K까지 빠졌고 현 시점 간신히 57K에 걸쳐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 진입한 이 신규 고래들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들 고래에게는 평단가보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들 신규 고래에 강력한 지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에 멀티플이라는 지표로 이 지표가 하락하면 채굴자들이 채굴에 투자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라는 것으로 저점을 판단할 때 활용도가 높은 지표인데 현재 멀티플 지표상 비트코인이 23,000달러일 때와 같은 수준으로 채굴자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현재 시장이 굉장히 축적하기에 유리한 할인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비트코인의 전체 펀딩비를 보면 이번 시즌 바닥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는데 펀딩비가 이처럼 죽었다는 뜻은 조정이 끝나감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으며 눈여겨볼 점은 펀딩비가 바닥을 찍은 이후 최근의 가격 하락과 함께 다시금 조금씩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시장의 롱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상승 압력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알트코인 펀딩비 역시도 현재 공포에 물든 시장 심리를 반영하듯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현재 시장이 저점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며 또한 중요한 소식은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비들이 출시 6주 만에 1년간 왕좌를 지켰던 프랭클린 템플턴을 제치고 토크나 국채 시장의 30%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다는 것인데 지금 이 비들이 등장하자마자 미친듯이 가파른 성장을 기록 중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비들은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1대1 환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비들이 성장할수록 그만큼 미국 국채 수요로 들어온 전통시장 자금이 코인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유동성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데 1분기에만 미국 토크나 국채 시가총액이 61% 증가했다. 그만큼 강력한 수요가 이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으며 이렇게 들어온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번 암호화폐 강세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이고 지금 블랙록은 이 토큰화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비드를 발행하는 시큐리타이즈에 4,700만 달러의 신규 투자까지 유치하면서 이 시장을 키우는 중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 토큰화 시장을 완전히 밀어주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고 지금 이 블랙록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 증권시장의 사모펀드는 현금 환전과 같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래할 때 증권사에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비들과 같은 토큰화 펀드는 USDC로 24
24시간 바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기존 펀드 구조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진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유용성으로 인해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토큰화 펀드를 더욱 찾게 될 수 있고,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의 펀드 OUSG만 보더라도 원래 OUSG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러한 펀드는 현금 환전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최소 며칠이 필요합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온도 파이낸스는 이 채권에 투자한 자금을 블랙록의 비들로 옮기는 선택을 함으로써 OUSG 투자자가 기존의 채권으로는 불가능했던 즉각적인 환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발빠르게 행동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블랙록은 이 토큰화 펀드를 발행하는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이 시장을 초기에 독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블랙록이 토큰화 펀드 비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이셔서는 안 되고, 전통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로 올려서 새롭게 시장을 개편하고 이 시장을 초기에 선점을 하려는 것이 지금 블랙록이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비들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엄청난 전통 시장의 자본이 토큰화 시장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힘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을 들어올릴 것이다. 이것이 이번 강세장의 촉매제이며,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추진 중인데,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 JP 모건과 같은 은행 진입이 허용됨으로써 수백만 명의 개인과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채널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향후 몇 년 이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일상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엄청난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밀려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달러 또는 현금성 자산을 통해 최소 준비금이 1대1 이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곧 1달러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달러가 글로벌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힘을 실어주므로 미국에게도 이득이다 라는 것이고, 실제로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재무장관 제닛 옐런, 재무부 차관 월리 아데이모 등의 주요 관료들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필요성을 계속 발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강세장의 핵심은 바로 이더리움이다라고 최근 계속 언급드렸는데,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것은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자료로 실시간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텔레그램에도 입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를 나타내는데, 초록색이 이더리움 가격, 그리고 이 불꽃이 거래 수수료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는 6개월 이내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인데, 보시면 거래 수수료는 가격의 고점 부근에서 보통 정점을 찍고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을 때 수수료 역시도 하락하면서 저점에 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계속 조정에 있으며,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는 현재 거의 최저치에 도달한 상태로 이 당시를 보셔도, 그리고 이 당시를 보셔도 현재 이더리움 조정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리고 최근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더리움 현물 ETF 티커인 EZET를 등록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반응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티커의 등록은 SEC의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에도 이와 같이 승인 전에 미국 중앙예탁결제원인 DTCC에 티커를 등록하는 절차가 똑같이 진행되었었다는 점이며,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더리움 ETF 티커를 등록했다는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게리 겐슬러의 이전 발언과 모순되며 혁신을 억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 SEC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은 이 게리 겐슬러 혼자만 빼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라는 것이고, 모두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5월 23일 바네크의 승인 마감일까지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습적으로 승인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가격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에 예치된 총 자금 TVL은 계속 고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로 여전히 이더리움이 강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알트코인의 지난 상승 패턴을 보면 하락 이후 반원 형태의 변곡점을 거친 다음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지지선을 리테스트하고 강한 상승이 나왔던 2016년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하락 이후 다시 반원의 변곡점을 거치며 저항선 돌파 후 지지선을 리테스트하고 상승 랠리를 펼쳤던 2020년의 패턴, 그리고 또다시 현 위치를 보시면 하락 이후 반원의 변곡점을 만들고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 조정받으면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 위치에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고, 지금의 조정은 과거 패턴상 계속 있어왔던 패턴이라는 것이며, 최근 알트코인에 대한 정서가 매우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알트코인 시즌이 없을 것이라고 비관론을 이야기하지만, 알트코인 시즌은 항상 존재해 왔다는 사실로, 그렇다면 언제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 있을지를 보면 2021년 거대한 알트 시즌이 오기 직전에 비트코인이 일방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극에 달했고,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알트 시즌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말 갑자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거대한 알트코인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랫동안 계속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동안 비트코인의 일방적인 랠리는 자금 유동성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며, 실물자산 토큰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동성 출구가 열리며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본래 투자의 순조로운 항해는 거의 없으며 도전으로 가득한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터널의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강세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유망하게 생각하는 여러 알트코인에 대하여 다루고 싶었지만 영상 분량상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더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 누르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